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제 효성고 확통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이를 볼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갖고 있는 확통 문제는 좀 생각보다 그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서 정도만 풀어도 무난하게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보시게 되면 이상한기분포에 있는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냐면 이 x하고 p를 다 곱하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평균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4로 통분하게 되면 첫 번째 거는 1하고 2 곱하면 2가 되고 얘가 4분의 2로 바뀌게 되면 3이 6이 되겠죠? 그럼 더하기 4가 되니까 4분의 12가 되니까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냐면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간단하게 구하는 이제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됐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수가 변할 때 있는 그 평균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2의 ax 플러스 b의 값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a의 2의 x에 a의 2x의 플러스 b로 구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v의 ax 플러스 b는 a제곱의 vx로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것은 2의 2x에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520에서 8을 빼면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이제 a제곱의 vx이기 때문에 4의 vx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8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 개를 더하는 게 문제의 정답이니까 답은 5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우리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표준정기분포에서의 이제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Y축 대칭된 그림이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Y축 대칭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0부터 Z가 1.5까지에 있는 확률하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0부터 2까지와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 0부터 Z가 어디까지? 2까지에 있는 확률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0.5까지의 확률은 0.43, 0.43이 되고, 그 2까지의 확률은 0.47로 줬죠? 0.47. 그때 문제의 정답은 두 개 더하면 0.9가 된다고 하는 몇 번 문제,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 우리 4번 문제를 봤더니 4번 문제는 이제 어느 옷가게에서 판매된 티셔츠의 반품될 확률이 0.2라고 했는데, 얘네들 옷가게 티셔츠를 400장을 판매했을 때 반품될 티셔츠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우리가 얼마큼, 몇 번 중에 몇 번, 이런 식이 나오면 무조건 이항분포라고는 비가 된 상태에서 400에 0.2라고 하는 확률을 쓴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구하는 이제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MPQ죠. 루트 MPQ. 루트 MPQ니까 400 곱하기 0.2 곱하기 0.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냐면 64, 루트 64니까 그 답은 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이제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 5번 문제는 그 2의 x는 30이 돼 있고 vx는 5라고 했을 때 y의 값은 ax 플러스 b라고 한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이냐. 이제 ax 플러스 b니까 a의 2x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얘는 30의 a 플러스 b의 값이 12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거 얘는 어떻게 하냐면 a제곱 vx니까 a제곱의 vx 얘는 뭐가 되냐면 5a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a값이 양수라고 이미 주어졌어요. a값이 양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약분시키면 16이니까 a는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3면 여기가 120이니까 b는 뭐가 되죠? 5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는 9라고 하는 4번의 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x로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이제 표준정기분포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이라고 하는 z는 뭐가 되냐? 시그마분의 x-m이라는 식으로 이용해서 구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분산이기 때문에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3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z로 고치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2하고 11이 된 상태에서 빼기 5,
빼기 5, 얘도 빼기 5를 해주시고, 표준편차 3 나누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냐? P는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 상태에서 Z가 되고 3분의 6이니까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Z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본다고 치면 이렇게 Y축의 대칭은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있는 이쪽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0부터 이제 1까지에 있는 영역의 합이 0.345 0부터 2까지로 되어 있는 0.47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0.81이라고 하는 문제 정답 5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6번 문제의 정답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7번 문제는 이제 이산화탄소 변수 X에 관련돼서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데 우리가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재평평제라는 것이 있었죠. 재평평제. 그 재평평제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EX제곱에서 평균제곱이라고 하는 EX의 제곱을 빼주시는 게 재평평제가 돼요. 그럼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말 그대로 X를 제곱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5분의 이거 곱하면 1 되고 1의 제곱 곱하기 3 하면 3 되고 3의 제곱 곱하기 1 하면 9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냐? 12분의 얘네들은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제 12분의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네들이 5분의 뭐가 되냐면 1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평균은 뭐가 되냐면 5분의 위아래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9가 되니까요.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5분의 뭐가 되죠? 9가 아니고 3이죠. 3. 3이니까 5분의 5가 돼서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VX라고 하는 분산은 5분의 13에서 평균의 제곱 1의 제곱 빼니까 답은 5분의 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문제의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게 7번 문제의 답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8번 문제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연속확률 변수에 있는 문제가 되는데 연속확률 변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래프의 면적이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y가 있고 이렇게 x가 있다고 치면요. 처음에 0을 집어넣으면 3a가 되고 3a가 되고 그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5a가 돼요. 5a.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2가 된다고 쳤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적이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얘네들 면적 구하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윗변과 아랫변 더하면 8a에다가 2를 곱하면 1이기 때문에 a는 뭐가 되냐면 8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0부터 이제 1까지 값인데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뭐죠? 4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에다가 윗변과 아랫변은 7a가 되고 높이는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8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문제의 정답은 16분의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게 전반부에는 8번까지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잠깐 필기를 해보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9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번 문제도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그림에서 이제 세 곡선 ABC가 주어졌는데 이거 정규분포를 따르는 곡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게 이제 A라고 하는 게 XA에 관한 정규 확률 밀도 함수고, 그다음 B라고 하는 것은 XB에 관한 확률 밀도,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XC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했을 때 다음 중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목적이 되는데요. 참고로 보시게 되면 이제 평균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여기가 있는 이 부분이 평균이 되는 거죠. 이제 M의 A가 되고 얘가 바로 M의 B가 되는 거죠. 근데 M의 B하고 M의 C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1번의 문제는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2번도 같이 틀렸고 3번도 같이 틀렸겠죠.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A하고 C의 분산이라는 것을 보실 건데 분산이라는 것은 퍼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퍼져 있을수록 분산이 큰 건데 A보다는 C가 더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시그마 C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10번 문제는 이제 어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62분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얘네들을 먼저
정기화를 먼저 시키셔야 돼요. 표준화 시키시게 되면 62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평균은 마이너스 52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 하시면 되죠? 4로 나누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는 4분의 10이기 때문에 2.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의 값은 P는 Z는 뭐가 된다? 2.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얘를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게 Y축 대칭된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정규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2.5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있는 2.5에 있는 2야 다 된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절반이라고 하는 0.5의 값 하나하고 0부터 2.5라고 하는 0.48까지 포함하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0.98이 문제 정답 되고 걔는 5번의 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이제 11번이죠.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11번 문제는 보시게 되면 이항분포가 있는데 이제 확률이 180부터 200까지인데 우리 이 21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이제 뭘로 먼저 고치셔야 되냐면 정규분포를 먼저 고치셔야 돼요. 그럼 평균은 NP이기 때문에 곱하시게 되면 192가 되고 그 다음에 표준 분산의 NPQ에서 3분의 1을 더 곱하시게 되면 64예요. 64인데 64는 8의 제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는 192,8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화 과정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80에서 얘는 200이 되고 그래서 평균이 몇이죠? 빼기 192. 얘도 빼기 192.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8로 나눠야 되는 정규분포가 된다는 뜻이겠죠. 맞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얘네들은 8분의 12라고 하는 건 2분의 3이기 때문에 1.5가 돼요. 1.5. 그럼 P는 마이너스 1.5보다 커나 같고 Z는 1까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5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5까지 값이라고 하는 0.43가.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라고 하는 0.34의 합이 되겠죠? 그 문제 정답 0.77이 된다고 하는 1번의 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11번 문제에 대한 답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12번 문제, 또 얘네들도 확률 밀도함수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y가 있고 이렇게 x가 있다고 치면요. 절대값의 그래프의 특징은 꺾어 올라가는 그래프죠.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2에서. 그럼 처음에 0을 집어넣게 되면 2k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3k가 되죠. 3k가 돼요. 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따라서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면적의 총합이 1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2개 곱하면 4k 플러스 2분의 1에 3k는 9k가 되죠? 이 값이 바로 1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k는 뭐가 되죠? 13분의 2가 되죠. k는 13분의 2.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0부터 어디까지? 4까지죠. 4까지인데 참고로 얘네들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걔네들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2 곱하기 2k를 하셔가지고 4k를 구하시면 되는데 k 자체가 13분의 2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13분의 8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 몇 번?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 우리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3번은 이제 주머니에 빨간 공 X개를 포함해서 20개가 들어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임의의 공 하나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을 120번을 반복을 했더니 빨간 공이 나오는 평균이 24번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 B라고 잡고 몇 번을 반복? 120번을 반복을 할 거고 뽑았을 때 빨간 공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20개 중에 빨간 공을 X개와 잡으시면 된다는 건데 평균이 24라고 했기 때문에 이항분포의 평균이 이 x는 NP 120 곱하기 20분의 x이기 때문에 6x가 될 것이고 그 6x라고 하는 평균이 뭐가 된다? 24라고 얘기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빨간 공의 개수 x는 몇 개? 4개가 된다고 하는 4번 문제 답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다음 우리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어느 도서관에서 보유한 이제 도서 현황을 조사하였더니 전체 도서의 60%가 문학 도서였답니다. 근데 이 도서관에서 보유한 도서를 150권의 임의로 택했을 때 문학 도서가 84권 이상 108권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보시게 되면 이항분포가 되는데
150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60%이기 때문에 5분의 몇이죠? 5분의 3에 관한 우리 확률로 문학도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개를 곱하면 90이죠. 90, 5분의 1을 곱하면 5를 곱하면 10, 36이니까 6의 제곱이죠. 맞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저희는 이제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84권, 108권 이하. 그러니까 84권, 108권 이하가 된다는 건데 보시면 이겁니다. Z로 고쳐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84, 그러니까 108 하고 그럼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96, 마이너스 96. 표준 편차는 뭐가 되냐면 6하고 6이 되겠죠.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P를 쓰시고 6분의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죠? 이게 90이죠. 90. 죄송합니다. 90이에요. 90. 96이 아니고 90. 그럼 이제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Z는 뭐가 되냐면 6분의 18이니까 3이 되겠죠. 3.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정규분포를 그리시게 되면 마이너스 1하고 3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에 있는 확률이 0.34하고 0부터 3까지의 확률 0.49를 더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0.83이 되겠죠. 그 문제 정답은 1번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이제 15번을 보시면 이제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았을 때 카드에 적힌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의 분산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뺐을 때 나오는 그 두 수의 차를 원하는 건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얘가 x가 있고 얘가 p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일 작은 거는 1이 있겠죠. 1. 그 다음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3도 있을 거고 제일 큰 거는 1하고 4 뽑으면 이제 4가 1하고 5 뽑으면 4가 되겠죠. 그래서 걔는 1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전체는 우리가 5개 중에 2개 뽑으니까 5C2가 되면서 10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10분의, 얘도 10분의, 얘도 10분의, 얘도 10분의가 되겠죠. 네, 참고로 그 차가 4가 된다는 건 1하고 5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될 것이고 3은 1, 4하고 뭐 있죠? 2, 5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맞죠? 그 다음에 2인 거는 1, 3, 2, 4, 3, 5, 그 다음에 4, 6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게 1, 3, 2, 4. 얘 4는 안 되죠? 그럼 3가지. 그럼 다음은 얘는 4가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평균과 뭐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산을 이쁘게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평균은 위아래 곱하신 다음에 더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평균은 10분의 4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4니까 4분의 20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죠?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분산 VX는 어떻게 하냐? VX는 제평 평제 10분의 그럼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해서 곱하시면 4 3, 12 그 다음에 9, 18 4, 16에서 평균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빼먹었기 때문에 2의 제곱까지 해주시게 되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냐? 1이 되기 때문에 1번 정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15번에 대한 문제 해설 같이 한번 봤고요. 먼저 필기 한번 마무리 해보시고 저희가 16번 문제도 같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6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 왼손잡이의 비율은 36%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중 임의로 10,000명을 택할 때 왼손잡이가 많아야 3,552명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우리 문제가 되겠죠. 우리 10,000명 중에서 왼손잡이가 36%이기 때문에 100분의 3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항분포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많아야 3,552라는 건 3,552 이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시면 되는 건데 얘를 우리가 정기분포를 고치기 위해서는 평균은 MP예요. 그럼 두 개 지워주고 36을 곱하면 3,600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MPQ는 이제 또 100을 지으신 다음에 64를 곱하시면 68에 48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48의 제곱이니까 48의 제곱 써시면 이제 분산이 48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 우리가 이제 Z로 고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3,552가 된 상태에서 빼기 3,600이 되고 표준 편차는 뭐가 되죠? 48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얘는 48분의 마이너스 48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P는
Z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이제 Z에 대한 분포를 그리시게 되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걔보다 작다는 건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절반의 값이라고 하는 0.5에서 0부터 1까지 값이라고 하는 0.34를 빼셔야 되기 때문에 0.16%의 그 왼손잡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어느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더니 전체 학생 중에서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답니다. 이 학교 학생 900명을 임의로 택하였을 때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819명 이상 837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먼저 우리가 900명을 조사했을 때 0.9%에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가지고 정기분포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곱하시게 되면 이제 810이겠죠. 그다음에 MPQ는 0.1을 더 곱하시게 되면 81이니까 9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9의 제곱. 맞죠? 그럼 얘네들 똑같이 우리가 이제 뭘로 고치시냐면 이제 Z분포로 고치시게 되면 첫 번째는 819, 얘는 837, 그 다음에 평균은 810. 얘도 빼기 810을 해주시고, 표준 편차는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값은 이제 9분의 9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얘는 9분의 27이니까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1부터 3까지에 있는 확률을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Z분포를 고치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Z분포를 이렇게 딱 그리시면 1부터 3까지 여기 있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0부터 3까지라고 하는 0.49에서 0부터 1까지 하는 0.34를 빼시면 되기 때문에 답은 0.1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우리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예린이가 이제 100명을 선발하는 A 대학교의 B 학과에 지원을 해서 26번째 예비 합격 후보가 되었답니다. 이 학과의 합격자가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0.2라고 했을 때 예린이가 이 학과에 합격할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들 100명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등록하지 않을 확률이 0.2의 확률을 갖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린이가 이제 26번째 예비 확률이 됐다는 것은 얘가 등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이 26명 이상이 돼야지만 예린이가 합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먼저 정기분포를 구하시게 되면 평균은 2개 곱하시면 20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4의 제곱이 되겠죠. 맞죠? 20,4의 제곱이 되니까 얘를 먼저 이제 Z로 먼저 고치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6이 된 상태에서 평균 20을 빼시고 표준 편차 뭘로 나누시면 되죠? 4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4분의 6이기 때문에 1.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P는 Z는 1.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얘를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Y축 그리시게 Z분포를 그리신 다음에 1.5는 여기가 1.5죠. 이상이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절반이라고 하는 0.5에서 0부터 1.5까지라는 0.43을 빼시게 되면 문제의 정답은 0.07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9번 문제는 이제 평균이 m이라고 m, 시그마 제곱이라 했을 때 얘네들 n, 시그마 제곱이라는 표준 그냥 정기분포죠. 정기분포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x는 m이 되는 거죠. 맞죠? 네,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m 빼기 k, m 플러스 k니까 똑같은 간격에서 m 빼기 k하고 여기는 m 플러스 k가 있는데 여기 있는 면적이 0.74라고 있는데 똑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0.37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 m-k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절반의 면적은 0.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면적은 0.37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0.87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2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제 점 P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X축으로 1만큼, 3 이상이 나오면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한답니다. 네, 그랬을 때 P의 X좌표를 확률변수 X라고 하고 P의 Y좌표를 확률변수 Y라고 했을 때 2의 2X 플러스 V의 3Y 빼기 1의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죠. 그럼 X에 관해서 보시게 되면 내가 여러 번, 30번을 시행한 거기 때문에 이항분포가 되겠죠? 그럼 30, 뭐가 되냐면, X는 이제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6분의 2라고 하는 3분의 1 되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Y좌표가 이동하는 건데, 얘도 30, 이제 3 이상이니까 3분의 2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에서 이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2의 x를 구할 수 있는데 2의 x는 뭐가 되냐면 10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거에서는 2의 y, 2의 y는 뭐가 되냐면 20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2의 2x 플러스 v의 3y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2의 x를 구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a제곱 vx니까 플러스 9vy 구하시면 돼요. 플러스 9vy. 얘네들은 플러스 9vy를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 vy가 뭐가 되죠? vy는 여기다 3분의 1만 더 곱하면 내가 3분의 2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mpq니까. 그럼 얘네들의 답은 첫 번째 건 20이 되고 플러스 얘는 60이 되기 때문에 답은 8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답은 5번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21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예,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이제 점수 2점을 얻고요.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1점을 잃는다고 했을 때 162번을 반복해가지고 점수가 마이너스 18 이상이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봐볼게요. 그럼 저희가 이제 x를 이제 점수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y라고 하는 건 이제 횟수라고 하면 잡을게요. 횟수. 그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총 게임을 몇 배 하냐면 162회를 하는데 3의 배수는 3하고 6 두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3분의 1만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y에 관한 정계분포를 구하시게 되면 평균을 2개 곱하시면 50, 4인가요? 54?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36이니까 6의 제곱 되겠죠. 맞죠? 맞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보실 거는 x는 점수인데 봐보세요. 우선은 그 3의 배수가 나오면 2점을 얻는데요. 그럼 3의 배수만큼은 2점을 얻으실 거고 162 빼기 y는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것에는 1점을 잃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x는 3의 y 빼기 162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맞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점수라고 하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건데 얘가 바로 3의 y 빼기 162의 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이 된다는 것을 마이너스가 아니군요. 18인가요? 네, 18이네요. 18. 이게 18 이상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죠? 그러면 넘기시면 이제 144고 3으로 나누시게 되면 p는 y는 48 되겠죠. 그럼 얘를 정규분포를 어떻게 시게 되면 이제 이거를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써볼까요? 48을 평균 몰로 빼기 54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몰로 6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그 값을 계산하면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0.5하고 0.1의 합이니까 0.8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맞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 문제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1번까지의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22번과 23번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먼저 필기 먼저 완성해 보시고 저희가 이제 두 문제 마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22번 문제가 어떤 것이냐. 어느 고등학교 전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몸무게를 측정한 결과
몸무게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의 제곱이라고 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교생 중에서 몸무게가 84 이상인 것을 먼저 구하고 싶은데 얘네들을 이제 정규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z로 고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84라고 하는 것에서 평균이 몇이냐면 마이너스 m을 빼주셔야 되고 표준 편차는 뭘로 나누셔야 되죠? 4로 나눴을 때 걔네들이 100명 중에 16명이 하고 했기 때문에 0.16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정규분포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요. 어떠한 것보다 크다는 거는 이쪽보다 클 수 있고 이쪽보다 클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값 자체가 여기보다 크게 되면 0.5보다 커야 되는데 0.5보다 안 크기 때문에 여기보다 큰 이쪽 부분이 0.16이 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반대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34이기 때문에 이 값은 거기 표에 의해서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분의 84-m의 값이 1이기 때문에 m은 8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원하는 것을 마지막은 70 이상인 것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x가 70 이상을 구하시게 되면요. z로 똑같이 구하시게 되면 70을 써주시고 평균이 80 빼기 80에 표준 편차가 4라는 거 알 수 있죠? 4로 나누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 4분의 10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그럼 p는 z가 되면서 마이너스 2.5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5는 여기가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5보다 큰 여기 전체를 다기 때문에 첫 번째 절반이라고 하는 0.5의 값을 더해 주셔야 되고 또 0부터 2.5까지라고 하는 0.48까지 더해 주셔서 얘네들 문제 정답은 0.98이라고 하는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다음 23번은 이제 우리가 그 통계에서 정규분포에 제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그 이항분포나 정규분포를 믹스해서 푸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게 되면 어느 농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오렌지 한 개의 무게는요, 평균 120이고 표준 편차가 4를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답니다. 그랬을 때 무게가 110 이하인 오렌지를 불량품이라고 했는데 먼저 불량품이 될 확률을 구하시게 되면 Z를 구하시고 얘네들은 110으로 쓰신 다음에 평균은 빼기 120이고 표준 편차 4로 나누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4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2.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2.5라는 것은 또 이게 Z분포를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Y가 있는 상태 Z분포를 그리시면 이렇게 Z, 정규분포는 이렇게 그리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2.5는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5. 네, 우리 이해하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0부터 2.5까지가 0.48, 0.48이니까 얘 0.5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0.02의 확률로 이제 불량품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을 먼저 구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럼 이 농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오렌지의 양 중에서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더니 불량품이 나오는 개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항분포를 도입하셔서 만 개죠. 100개가 아니고 만 개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0.02의 확률로 불량품이 나온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그 불량품의 개수를 x라고 했을 때 x가 n개 이상의 확률을 0.01이라 했을 때 그 n의 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분포를 구하셔야 되는데 정규분포는 평균 구하려면 NP 구해서 200이 되실 거고 표준 편차는 NP가 0.98, 98이면 98 곱하기 2를 곱하면 49, 그러니까 196이죠. 그럼 얘네들은 14의 제곱인가? 14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이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확률을 고치시게 되면 Z는 n에다가 마이너스 200을 빼주시고 그럼 나누기 몇을 하시면 되죠? 14를 나눠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0.01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Z가 이게 Z 이게 Y축이 있다고 보면 Z분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건데 그럼 왼쪽보다 클 수 있고 오른쪽보다 클 수가 있는데 왼쪽보다 크기 위해서는 0.5보다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값이 바로
14분의 n 빼기 200이 되는데 여기가 0.01이거든요. 그 의미는 우리가 반대편이라고 하는 여기는 0.5에서 빼기가 0.49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0부터 어디까지가 0.49냐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3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말은 n 빼기 200의 값이 뭐가 되죠? 42가 되나? 42? 그래서 문제 정답은 n의 값이 24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답은 2번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어떤 것이냐면 효성고에 있는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확통에 대한 기출문제를 봐봤는데요. 보편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만 한 20번 정도 넘게 풀어보시게 되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해야 될 거는 계산적인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실 겁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새로운 학교에 대한 기출문제로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